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 세력의 단죄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2376명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교수님, 전국 사학민주화 노조 위원장이십니다. 김은경 교수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정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십니다. 김경호 교수,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방성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오현옥 교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시스템과 교수님이십니다. 장동석 교수,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정성원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양경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 세력의 단죄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자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대법원은 왜 헌법이 부여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하는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길을 택했는가?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심리한 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위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불과 36일 만의 결정으로 법률적 논의의 깊이나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적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심지어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명백히 충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12.3 내란 사태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유력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고 선거 구도를 뒤흔들기 위해 법정을 이용한 사법 쿠데타라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판결은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상고심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대선 구도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뿌리째 흔들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다수의 회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소속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마치 이재명의 당선만은 막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졸속 판결을 내렸고 이를 사법부를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다. 둘째,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선거인의 객관적 관점이 아닌 대법관들의 주관적 판단의 근거에 유죄를 예단했다. 또한 유죄가 아닐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외면하고는 태도를 보였다. 어떤 견해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지는 검사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범죄 성립 여부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누구나 보아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해당 조항을 해석 적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로 돌아와 살펴볼 때 과연 이러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대법원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던 혹은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과 진실한 사실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위이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면 허위일 수 없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한 사건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일부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리의 기본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허위와 진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기록이나 증거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려 했다. 결국 1심과 2심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식의 양자택일에 그치며 사실 판단에서도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선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 전문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 일부를 감추었거나 허위의 내용을 덧붙였거나 또는 분식, 과장, 윤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라는 문헌이 허용되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시킴으로써 근대 형법의 최고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발언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의 가능성마저 모두 배제하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단정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가 드러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명문 규정과 국민의 대표는 유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민주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나아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선거의 원칙은 국민이 정치적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이런 원칙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당선 무효형 확정을 통해 그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단 하루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배당부터 정광석화처럼 환송심 절차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반대에 직면하면서 결국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쿠데타 시도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정말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자유롭게 지지하고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려 했다.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는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절차를 강행하며 오히려 피고인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은 우리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기쁜 오점을 남긴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다수의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확정을 당연하게 보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반하여 헌정 사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 특히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현정 파괴이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판결을 통해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 유린 행위다. 사법부는 검찰의 기소주의에 입각한 편파적이고 짜깁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1심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오히려 배척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그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깊이 훼손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선 개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위헌적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사법농단을 자행한 대법원과 그 배후에 있는 내란 세력은 반드시 국민이 단죄할 것이다. 아직도 내란 세력과 결탁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 어떤 행위든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2025년 5월 9일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전국교수 연구자 2376명 일동.